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덥죠? 네,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더우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떨어지면 또 짜증나죠? 뭐 그렇게 되면 심리가 안 좋아져서 매매를 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되게 춥거나 되게 더울 때 건강관리 좀 잘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시장 간단하게 조금 보고 종목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틀 상승, 오늘 하루 조정, 오늘 망치, 코스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상승이지만 뭐 일단 뭐 크게 오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뭐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 수급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팔면은 뭐 1조 원씩 팔 때도 있고, 또 사면은 그만큼 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큰 금액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외국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약간 좀 허수아비 느낌이 좀 있어요. 꼬붕짓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이 매수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이 사진 않고요. 외국인이 사주게 되면 오히려 3,500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데, 보시면 오늘도 코스닥 좀 팔다가 매수를 지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도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 아예 그냥 죽이는 시장이라면 이런 매수도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팔면 더 팔지, 그죠? 그러니까 전약 후 강이냐, 전약 후 약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오후장은 오히려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땡겼다. 그럼 여기서는 적어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 죽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도 목요일인데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파는 것도 여러분들 좀 잘 하셔야 돼요. 더 먹으려다가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들도 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욕심을 낼 시장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은 IS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뭐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이제 보면 어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인기 검색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 순위권 드는 종목들 보면 급등주. 예. 근데 급등주에서 순위권 들을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순위권에 들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수익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 또 손실이 나고 고점에 매수하는 상황들이 항상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에 더럽게 안 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랭크가 이제 상위에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삼성전자 여러분들 사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올해 1월 달에 시장은 많이 올랐죠. 96,800원의 고점이네. 지금까지 그냥 몰빵했는데 기다렸다. 마이너스네요. 실적은 좋고 우량주인데 왜 안 가? 타이밍은 여러분들 세력들이 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끝판왕일 가능성이 높아요. IT, 특히 반도체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매를 잘못하면 이거에 계속 물려있게 되고, 내가 기다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나는 수익을 봐야겠어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85,000원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본전이 됐겠지만 85,000원 간다고 매도를 할까? 한 5개월, 6개월 기다린 분이 제가 볼 때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85,000원 되면 야,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더 먹어야지, 약간 이제 그 생각이 또 작용을 해서 올라가다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루한 개인들은 어떻게 또 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짜증나니까. 어찌됐건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개인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그죠? 현실적으로 가장 내가 안전한 자리에서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매를 하셔야 좋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SC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켓 업체고요. 소켓이라는 건 소모성 부품입니다. 전 세계 1등 업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리노공업, 그 다음에 ISC, 마이크로프렌드, 그다음 뭐 타이거일렉,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선 불량이 많으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스트 장비나 어떤 이런 소켓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력이 또 요구가 좀 되죠. 왜 테스트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막상 보니까 불량이야. 그러면은 불량률이 높으면 당연히 그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타격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기업들, 특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아니면 그 이외에 뭐 빈메모리 TSMC나 이런 데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통과한 기업들은 사실상 기술력이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그러니까 즉 빵 만드는데 뭐 밀가루 설탕 쓰이잖아요. 뭐 빵 개수, 그러니까 팔리는 빵 개수가 많아질수록 밀가루 설탕 수요가 늘어나겠죠. 비슷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ISC가 갖고 있는 소켓 업체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핵심이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면 여러분들 사진 찍죠. 아니면 유튜브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 올리면 어디에 저장될까? 구글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사진 찍으면 핸드폰에 저장이 되죠. 뭔데? 메모리 반도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데이트할 때도 사진 찍는 게 일상이고,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찍는 게 일상이 됐어요, 사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수요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분석 베이스는 좀 깔고 보시면 좀 좋은데, ISC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상. 그죠? 많이 밀려 있고, 오히려 이제 2015년, 14년도 이때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좀 보일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때보다 더 많은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 증가 요인이 크지 않다. 왜? 메모리는 지금 3사가 독과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가도 있다고 해도 무방한 거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이제 DRAM 72%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부분들. 자,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요 자리 있죠. 자, 지난번에 거래가 터지고 하락갭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가 뭔데? 저항이죠. 이 자리가 뭐야? 저항이에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실 때는 단순하게 보세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차트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거든. 그럼 거래가 터졌네요. 매물이 많네요. 근데 매물이 많은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뚫렸네요. 힘이 뭐예요? 강하네요. 강하면 어떻게? 더 가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선 잡고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거운 자리가 벗겨지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 매수 조금씩 좋아집니다. 탄력도 강화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섹터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IS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요 증가 어떤 핵심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에요. 현재는 이제 23,000원 정도 라인을 지지선으로 1차 지지선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3만원. 근데 3만원 현재로서는 이 갭 자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3만원은 터치를 한다라고 좀 보여져요. 대신 그 자리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약간 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3만원 자리가 넘어가지 않을 거면 이 자리도 안 뚫렸을 것 같거든, 사실상.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박스권이 넘어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원짜리가 29,000원, 45% 올랐어요. 그죠? 파동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뚫고 지지받고 다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으면 이 종목은 뚫렸지 아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으면 움직이지 않았지 거의 근처까지 와 있으면 거의 뚫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요렇게 23,000원 지지선, 그 다음에 1차 목표치 3만원, 그 다음은 이제 35,0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좀 되지 않나. 오히려 좀 편하게 수요 증가돼 그러면 거기서 점유율 좋은 데 뭐고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건 뭐고 그렇게 좀 봐야죠. 그러니까 요즘 시장 트렌드가 개인이 기업 분석을 못하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어떤 산업 분석을 못하면 종목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따라가서는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뒷북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많네요. 확진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코로나 관련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련주 어떻게 시가 대비 거의 다 대부분 밀렸어요. 양봉 그린 것도 많이 있지만 진다키트 같은 경우는 음봉이 대부분이잖아요. 시가 대비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확진자가 많은데 왜 빠지나요?
뭐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이제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 뭐 유비케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양봉이고 강해. 그죠? 희소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좋아. 그 다음에 지금 한샘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급등 나오더니 오늘 갭 떠버리잖아요. 보니까 왜? 매각 이슈 있다 그러고. 인터파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갭 떠버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신규로 매수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중간하잖아요. 아니면 무조건 추격해야 돼요. 근데 추격을 하면 보통 물리는 거 있고 더 가는 거 있는데 이게 이 방법대로 꾸준하게 쓰면 5대 5면에 여러분들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추격을 해봤더니 반 오르고 반 떨어지면 본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손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70% 80% 정도 확률이 나와야 그 방법대로 가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하림처럼 급락, 그죠? 쌍방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등하다가 기대감이 있는데 꼬꾸라지는 것들이 또 있고 더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내기가 지금은 따라 들어가서는 힘들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ISC는 오히려 이제 서서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 이 정도까지 좀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